한국형 초대형 IB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이죠. 대형 증권사 5곳에 초대형 IB 지정 인가 안건을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반면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핌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작 단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면 다 같은 증권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대형 IB는 또 뭘 하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네, 초대형 IB 사업은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처음 논의가 된 건데요. 여러 법률 절차를 등을 마치고 이제야 도입되는 겁니다. 10년이 넘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 자본 2배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기업 대출 등 공격적 투자에 나서 모험 자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발행어음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뜻합니다. 원래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기 자본 4조 원인 초대형 IB의 경우에는 총 8조 원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발행어음 사업이군요. 이번에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로 한 증권사 어느 곳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 해당되는데요. 자기 자본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입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7월부터 일괄적으로 인가 신청을 했고요. 금융당국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해 현재 막바지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막바지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들 5개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로 심사가 넘어가는 상태인데요. 지난 1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 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초대형 IB 후보 5개 증권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석 달 만인데요. 이제 금융위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8일에 정례 회의를 열고 최종을 의결하면은 증권사들은 당장 다음 날인 9일부터 초대형 IB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초대형 IB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었는데 계속해서 뭐 대선도 있고 해서 진행이 되면서 지연이 돼 왔다가 이제서야 안건이 올라갔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자기자본 3위 한국투자증권이 이 발행 어음 사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초대형 IB 인가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초대형 IB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1일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한국투자증권만 통과하고 나머지 4곳은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이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 발행어업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앞서서 발행어업 사업의 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5곳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더라도 이 발행어업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이점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대주주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아예 보류된 상태이고요. 사실상 초대형 IB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초대형 IB 지정만 받게 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 환전 업무 등 초대형 IB 일부 업무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의 발행업 사업은 아직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초대형 IB의 인가가 되더라도 사실상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인가 올라간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서 가장 지금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권사들이 한국투자증권보다 심사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 뭔가요? 네,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신규 사업 인가 신청인이 법 위반이나 건전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에는
그 신규 사업 인가를 불허하도록 그렇게 자본시장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미래세대우의 경우에는 과거 옵션 상품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가 않아서 제재 수위가 결정된 다음에야 인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은 이건 뭐 업계의 관측인데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KB증권은 이제 과거 합병 전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 거래로 인한 제재 이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금융당국이 계속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에 초대형 IB가 얘기가 될 때는 규모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정권이 바뀌면서 대주주의 뭐 적격성이라든지 윤리성을 판단하는 그런 네. 기준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투자증권이 선점 효과 톡톡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당장 올해 연말까지 지금 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1조 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를 기업 대출과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회사채 인수에 나서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을 이미 세운 상태인데요. 예.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어제 미리 확보해 놓은 투자처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 금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한투는 올해 상반기 ROE,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예. 이게 지금 12.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5개의 대형사 증권사 가운데서는 지금 1위인 상태입니다. 예. 이제 발행업 사업이 없어도 이렇게 자기자본 활용을 잘하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지금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네. 네, 초대형 IB의 출범 임박과 관련해서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